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그잼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무회계 강의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정윤도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저희 세무사 봄 기본 종합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OT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세무사 시험 대비 커리큘럼을 일단 한번 보시면요. 저희 프리스쿨이 있습니다. 프리스쿨. 현재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리스쿨이 있고요. 기본 종합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종합반 끝나고 나면 심화 종합반을 듣는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저희 객관식 종합반, 저희 이그잼 경영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의 자랑이죠. 스파르타 종합반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1차 커리큘럼이 되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유예 때는 동차 종합반 2차생 때는 그 다음에 유예 1기, 2기, 3기 이렇게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 뭘 것 같으세요? 뭐죠? 맞아요. 당연히 이 기본 종합반이 여러분이 세무사 되시는데 이 가장 중요한 이 커리큘럼입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기본 종합반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어떻죠? 이 기본 종합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넘어가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쌓여서 심화 종합반을 듣고 객관식 종합반을 들어도 그 다음에 1차를 붙게 되더라도 동차 종합반 가더라도 결국 기본이 부족하셔서 시험에서 안 좋은 결과를 획득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종합반이 참 강의를 하면 할수록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기본 종합반에 대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왜 일반적으로 세무사 기본 종합반은 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죠? 종강 시점에 20% 정도만 생존을 하십니다. 실제로 신강가반 같은 경우에 100명이 온다고 하면요. 100명이 온다고 하면 종강할 때쯤 되면 20명 정도 남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로요. 종강시까지 실력이 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이 실강반 듣는다고 학원에 매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아침에 나와서 수업은 다 듣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실력이 혹은 성적이 하나도 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시다가 저희 학원 객관식반이나 스파르타반에 오시는 학생들 중에 제가 얘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실력이 너무 없어서 제가 아니 혹시 기본종합반은 안 들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답이 저 기본종합반 수업 다 들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첫 번째로요. 이 종강 시점에 20% 정도만 생존하는 걸 보면 실강의 장점은 없고요. 단점만 정말 빵빵 터집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실강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편하게 인강 들으실 수도 있는데 실강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실강만 가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일단 내가 아침에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좀 강사랑 같이 호흡하면서 아이 컨택트하고 기회 될 땐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험도 자주 보고 이러면 더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인강보다 실강을 선택하잖아요.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인강도 실강도 막상 와보니까 나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지 이 실제로 실강을 들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강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 인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요. 왜 실력이 늦을까요? 왜 실력이 늘지 않을까요? 왜 실력이 늘지 않냐면 실제로 여러분 이래요. 오늘 종합반 수업을 앉아서 들었어요. 하면서 들었는데 오늘 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어. 그 책을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책에 있는 문제를 그냥 눈으로만 따라간다고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죠. 야, 너 혹시 이 부분 아니? 라고 물어보면 옆에 있는 친구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나도 모르는데 이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모르는 게 당연한 거 보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간다고요.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중급회계 시작할 때는 그래도 좀 난데 중급회계 끝날 때쯤에 여러분 뭐예요? 세법을 시작한다고요. 어떤 과목도 같이 합니까? 맞아요. 재정학도 같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종합반 중간 이상 되면 이 공부량, 기본적인 수업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수업량에 치다 보니까 채 복습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어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공부하시다가 그냥 책을 덮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강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공부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하면서 대충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실강의 메리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자, 그럼 저희 세무사 전문학원 이기잼 경영 아카데미의 저희 자랑이죠. 인센티브 클래스. 저희 이 인센티브 종합반 같은 경우엔 이러한 실강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무사 시험만을 위한 교재를 저희 써요. 왜요? 저희는 세무사 전문학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무사 시험에 가장 적합한 교재를 만들고 있고요.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사 시험만을 위한 최적화된 커리큘럼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무사 시험이 요즘 인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1차 응시 인원이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10,000명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회계사 세무사학원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를 주에 두고 있고 회계사 시험 커리큘럼 후에 세무사 시험 커리큘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회계사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종합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회계사와 똑같이 공부시키는 부분도 많고요. 또 너무 시간대가 비효율적이고 이 시간표를 봤더니 짧은 기간에 끝내야 되니까 오전, 오후 다 강의하는 종합반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이기잼 경영 같은 경우엔 오로지 이 세무사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에 맞는 커리큘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혀 부담을 느낄 수 없도록 오전에만 수업을 진행하는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학원보다 수강생들과 더 많은 스킨십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일단 자랑을 먼저 하고 저희 인센티브 클래스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세무사 스파르타반 같은 경우에 16년에 합격률이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32%였는데요. 저희 이그잼 스파르타반 수강생 합격률은 54.6%였죠. 야, 다른 학원도 끝까지 남아있는 애들 합격률 재면 그 정도 나와 하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는 등록자 기준에서 토익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중간에 환불하신 분들 빼고요. 끝까지 처음에 등록하고 나서 어떻게 본인이 공부했던 나왔던 안 나왔던 간에 이 끝까지 환불하지 않고 있었던 분 기준으로 54.6%나 나왔고요. 실제로 저희는 아주 시험을 자주 보는 학원인데 전체 시험 중에서 80% 이상 응시를 했던 분들 중에서는 합격률이 보시는 것처럼 71%의 합격률이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거의 7명이 붙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도의 결실을 냈고요. 올해 1차 시험은 이제 2주 정도 남아있는데 올해도 이거 혹은 이거 이상의 합격률을 낼 거라고 저희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도대체 어떤 그 커리큘럼을 운영하길래 이런 성과를 냈는지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기잼 경험만의 세무사 기본종합반 인센티브 클래스의 장점을 지금부터 다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로 저희는 전 과목 매일 수업 후에 시험을 봅니다. 실제로 이 수업 듣고요. 시험을 거의 안 보고 수업만 듣고 가고 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내가 책으로 봤을 때는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시험 보면 많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았구나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실제 수업하고 나서 바로 시험을 봅니다. 강사 그가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요. 전 과목 모의고사를 최소 4회 이상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른 학원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종합반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를 한 번 내지 2번을 겨이 보는데요. 저희는 매일 퀴즈 시험도 보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4회 정도 전 과목 모의고사를 봅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 이기잼 경영 세무사 인텐시브 클래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컨셉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매일 시험 봐요. 매일. 우리 전날 배운 걸 기준으로요. 자, 그럼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모든 시험을 실명으로 성적 공시합니다. 몇 명이 되던 사람이 많던 적던 시험을 매일 보고 실제로 저희가 다 채점을 한 후에 종합반 그 수강생들 대상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실명으로 공시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균관대 경영학과 나왔는데요. 저희 학교에도 회계사 고시반이 있어요. 이 송혜원이라고. 근데 저도 그 고시반에 있으면서 6개월 만에 1차를 붙었는데 이 실제로 저희 학교 고시반 같은 경우에 합격률이 세무사 1차 합격률이 아니 회계사 1차 합격률이 거의 한 60%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저희 학교 고시반에 있으면서 떨어진다는 생각은 잘 안 해봤었는데 이 저희 학교 고시반의 이 장점 그리고 혜택이 뭐였냐면 시험에 임박하면 모든 이 고시반에 입시라는 실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 시험을 봤고요. 실제로 1등부터 꼴찌까지 전원 점수를 실명으로 공시하고 꼴찌 뒤에서 한 3명 정도는 퇴실시켜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제로 이런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또 궁금한 게 야, 그렇게 하는데 다른 학원도 있던 것 같던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닐걸요? 실제로 저희는요. 수업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여러분 문제 풀 때까지요. 각 과목 강사들이요. 해당 수업 시간에 여러분 문제 푸는 거 보고요. 다 본 다음에 자 그만 한 다음에 강평을 해서요. 그 여러분 틀린 것도 얘기해주고 실제 여러분 직접 채점한 다음에 어떻게 실제로 제가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본 그 답안지를 다 걷어요. 계산 과정도 다 쓰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계산 과정들 다 보고 아 이런 분은 좀 잘하지 그랬어요. 왜 이런 분은 못했어요. 이렇게 다 한마디라도 코멘트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압박도 많이 느끼고 아 진짜 이래서 실강을 오는 게 좋구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작년에 객관식반 했을 때 퀴즈를 운영했던 표를 실제로 저희 학원에 오면 공시하는 표를 저희가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실제로 매일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과목별로 저희가 점수를 공시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예요.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세요. 보세요. 빵꾸가 없어요. 빵꾸가.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상위권 학생들은.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매일 점수를 공시하고 매일 성적을 실명으로 공시하니까 요게 무서워서라도 빠지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 인센티브 클래스의 장점은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같은 경우에 스터디라고요. 세법은 일정별로 1대1 상담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스터디를 하세요. 이 세무사 시험도 회계사 시험도 많은 분들이 스터디를 모집하는데 이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요. 이 토익 스터디가 아니기 때문에 스터디원들이 다 잘 모른다는 거고 스터디원들이 문제풀이 답을 본다고 해서 각자 서로 리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반 학생들이 스터디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 이거 아니?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나도 모르는 내용이야. 아 그래? 그럼 제껴야겠다 이런다고요. 되게 웃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본관 같은 경우엔 내가 아는 것 같고 내가 문제집에 나와 있는 답은 맞출 수 있지만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강사들이 위에서 이렇게 봐줘야 된다고요. 아 이렇게 이해하는 건 잘못된 건데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네요. 이 말씀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초반에 돌아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두 과목은 스터디를 하고요. 세법은 일정별로 상담을 합니다. 바쁘신 분이니까. 자, 근데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상위권은 2차 연습서 풀이를 좀 하고요. 가볍게. 중위권은 저희가 그날 퀴즈 봤던 걸 다시 복습하고 가볍게 수업을 하고요. 하위권은 개별 면담 후에 그거에 맞는 이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하위권 분들은 일반적으로 바로 뭐 스터디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안아드리고 그쵸? 하이파이브 해드리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옆에 붙어있는 걸 보면요. 실제 상위권 학생들 퀴즈 풀거나 스터디할 때 뭐 하고 나면 그 답안지를 제가 이렇게 빨간 펜으로 첨삭해 드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관리형 학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 저희 학원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런 모델이었고요. 이 다른 학원도 많이 응용하셨지만 사실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이 관리형으로 스터디 해준다고 하지만 스터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다른 선생님들은. 저희 같은 경우엔 이미 이게 3년째 거듭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매끄럽게 운영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스터디가 올바른지 효율적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노하우가 이제 쌓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 세 번째 장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 고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맞아요. 일단 앉아 있으셔야 된다고요. 내가 앉아 있어야 어떻게? 내가 앉아 있어야 실력이 늘어요. 앉아 있어야 실력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앉아 있지 못하세요. 대학교 때 많이 노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습관을 잡아드리고자 하루에 주 5일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독서실을 신청한 분에 한해서는 주 5일 독서실 출석 체크 해드립니다. 하루에 9회요, 9회. 말이 꼬이네요. 하루에 9회 출석 체크 해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관리형 종합반 운영할 때는 하루에 3번도 해봤고요. 랜덤하게도 해봤고요. 정해진 시간대로도 해봤는데 학생들이 그 랜덤하게 하면요. 그냥 포기하고요. 정해진 시간대에 하면요. 그 시간에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하루에 1시간씩 매번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래요. 이 출석 체크를 해서요. 출석 순위도 저희 학원 보도에 실명으로 출석 순위를 다 공시해요. 결국 이번 객관식 때도 저희가 보니까요. 오래 앉아 있었던 분이 모의고사 성적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출석 순위를 실명으로 공시한다는 것도 하루에 9번 출석 체크해서요. 출석 순위를 공시한다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역시 이 스파르타 인센티브 클래스 같은 경우엔 독서실 출석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반 등록하시면 독서실 우선 배정해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독서실 인기가 좋기 때문에 거의 그 자리가 없이 만석으로 가고 있고요. 실제 이 종합반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원하는 독서실 자리를 배정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봄 기본 종합반이랑 여름 기본 종합반을 보면 이 각 커리큘럼별로 학생들 유주율이 굉장히 높았던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노력을 해도 저희가 요 정도 이 관리를 해드려도 이 학생들이 중간에 환불하거나 이탈률이 굉장히 낮다는 걸 실제로 저희가 보여드렸죠. 넘어가서요. 저희 네 번째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2차까지 믿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야, 니네 1차만 뻔지르르 하지 2차 수업 없어갖고 어차피 2차는 우리 딴 데 가서 강사 갈아타고 들어야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니네 못 듣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후발주자 학원 중에서는 이 가장 체계가 잡히고 가장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는 학원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2차 2차 커리큘럼, 2차 교재 모두 완비를 해서 실제로 올해부터 작년 1차를 보셨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예 수업도 1기, 2기, 3기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3기는 아직 오픈하진 않았지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종합반에 오신다고 중간에 수업이 없어져서 다른 학원으로 옮겨 타야 되고 그런 리스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3가지의 수업이 더 기다리고 있고요. 2차 수업 같은 경우엔 여러분이 동차하시면 동차반 저희 운영하고 있고요. 혹시나 유예하시더라도 유예 1기, 2기, 3기 다 운용하고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5번째로 저희 최고의 세법 라인업입니다. 여러분, 실제 저희 세무사 시험 되려면 뭘 잘하셔야 돼요? 글쎄, 회계 아닐까? 저도 이 재무회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회계를 잘하셔야 여러분들이 1차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상 2차 시험 같은 경우엔 400점 만점 중에서 300점 이상 우리가 300점을 세법과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 세법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원을 선택하시는지 간에 재무회계, 원가, 행소법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이 세법이 튼튼한지를 좀 봐주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저기 원지원 선생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변석준 선생님 계시는데 이 탄탄한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원재훈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저희 우리나라 세법 강사분들 중에서요 실무 일을 가장 오래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뭐 이철재 선생님도 계시지만 지금도 실제 법에 대해서 파트너로 일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 교재도 다 갖고 계시고요. 가장 뭡니까? 본인은 저한테 탁월한 논리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세법 강의를 하시는 분 중에 가장 웃기십니다. 그래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샘플만 보셔도 알아요. 그렇고요. 여기 변석주 선생님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전격 영입했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간곡히 설득해서 3고 처료가 아니라 10고 처료해서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이 변석주 선생님은요. 실제로 회계학 2부 출제 및 채점 위원이셨죠. 여러분 이 세무사 2차 시험은 회계학 2부 세무회계에서 꽈락률이 80%가 나와요. 10명 중에 8명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엔 회계학 2부 세무회계에서 꽈락만 안 나면 합격한다는 얘기도 있다고요. 근데 그 문제를 한 번도 아닙니다. 3번 출시하셨고요. 옛날도 아니에요. 최근입니다. 최근에 3번 세무사 2차 시험을 출제했던 출제위원이신 분을 저희가 모셔오셨고요. 야, 출제만 한 번 해봤지. 몇 번 해봤지. 강의 경력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여러 군데에서 강의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쉽고 처리해서 모셔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력도 아주 화려하시고요. 저희 학원에서 세무회계 수업을 듣게 되시면 변석준 선생님이 본인이 예전도 아니에요 사실 뭐 이렇게 본인이 2차 시험 출제했던 그 위도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디를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드릴 겁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희 또 장점 6번째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관리형 종합반을 저희 나라 거의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세무사회계사 학원에서 관리형 종합반을 저희가 최초로 시작했고요. 저희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면서 정말 다른 많은 학원들이 이런 컨셉을 모방했는데 사실 요즘 많이 주춤해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관리가 안 되고 학생들도 많이 기대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막상 별로 해주는 건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학생들도 많고 또 그래서 학원이 어려워진 경우도 많은데 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 관리형으로 실강은 진행해 왔고요. 벌써 그게 3년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처럼 이 운영을 매끄럽게 하는 경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런 걸 장점으로 저희가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희 인센티브 클래스 교수 소개님을 보면 저희 세법 같은 경우엔 원재훈 회계사님이 강의를 하시고요. 뭐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 학원의 최고 에이스시죠. 다양한 실무 경험, 그 다음에 산식 암기가 필요 없는 계산문제 접근법, 놀라운 출제 예상문제 적중률 뭐 이런 걸 써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정말 즐거운 세법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으시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도 아주 탁월하게 이해시키면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원가관리회계 강경태 회계사님이고요. 강경태 회계사님 같은 경우엔 아주 예전부터 강의를 하시고 이 책만큼은 정말 국내에서 가장 잘 쓰는 분이라고 할 만큼 저희가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셨을 때도 하나의 논리로 원가회계 1장부터 끝까지 모두 따라갈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논리 전개를 가지신 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재무회계는 제가 가리키고요. 요즘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 책을 3권을 내요. 기본서, 그 다음에 요약서, 그 다음에 스터디노트, 서브노트 이렇게 3권을 내는데요. 저는 기본서는 김재호 선생님 책으로 하고요. 요약서는 제가 쓴 책으로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은 스터디할 때 보시라고 스터디노트에서 이 3권을 수업합니다.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엔 저도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 거의 이제 4년 정도 되어가고 있고 교재도 거의 다 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만족할 만한 수업, 만족할 만한 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정학 저희 서호선 교수입니다. 저희 정말로 공을 많이 들인 분이죠. 여러분 의외로 세무사 1차 시험 공부하시면 저한테 어렵다고 하는 과목이 뭘까요? 의외로 어렵다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재정학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신기하죠? 이 재정학을 어려워하십니다. 이 재정학이 왜 어렵냐면요. 재정학이 왜 어렵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경제 배운 적 없어. 그쵸? 경제 선택 잘 안 하시잖아요. 그 다음 뭐? 대학교 가서 경제학과 아니면 경제를 들을 이유가 없다고요. 경제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저희 재정학 수업은 어떻게 돼요? 경제학과 3학년이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돼. 근데 교수님도 알지? 하고 넘어간다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차라리 아예 고등학교 수준으로 아주 쉽게 경제학, 재정학을 접근할 수 있는 분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하는 분 모셔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분 만나려고 대치동에서 3시간을 추위에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저희 서우석 선생님은 메가스터디에서 현재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 수능시장에 있는 분인데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저희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서 오셨고요. 아마 이 인터넷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서우석 선생님이 강의가 나오고 계신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저희 학원의 이 떠오르는 에이스로 발돋움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요. 저희 상법은 이정업 변호사님이 상법 강의를 하시고요. 이 이정업 변호사님도 그냥 변호사 업무 하시다가 강의하고 싶어서 강의하시는 분이 아니라 변호사 업무도 하시지만 메가 로이어스에서 변호사 시험으로 지금 상법 부분에서 아주 인기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셔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법을 선택하는 분도 절대 후회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말씀드렸고요. 행정소송법은 정윤영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행정소송법이 정말로 요즘 떠오르는 선택법의 다크호스, 이제는 왕자죠. 왕자인데 행정소송법은 은근히 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나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아주 오래전부터 행정법 강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행정법 안에 행정소송법이 있잖아요. 이 본인 그 책도 교재도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요. 아주 예전부터 다른 분야에서 아주 강의를 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샘플 한번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업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교수 소개 마쳤고요. 저희 인텐시브 클래스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요. 일단 어디에 사시던지 7시 반까지는 기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1시부터 1시 반까지 퀴즈 및 강평을 보고 저희 2시부터 3시까지 스터디 진행 및 복습을 하고요. 3시부터 6시까지 또 복습을 하시는데 보통 스터디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스터디 시간이요. 조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요때 하실 수도 있고 요때 하실 수도 있고 요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스터디를 진행한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출석 체크는 하루에 총 9번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10시간 공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희 이 2017년도 세무사 기본종합반, 봄기본종합반 일정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프리스쿨은 4월 10일 날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시작을 했죠. 그래서 회계원리, 기초재정학, 기초행정소송법 저희 수업을 진행하고요. 3주간이요. 실제로 개강은 언제, 저희 설명회는 또 언제 하냐면 여러분 1차 시험 보고 나셔서 4월 28일 날 오후 5시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시험 끝나시고 좀 지치셨을 텐데 좀 쉬시다가 4월 28일 날 오후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오셔서 설명하시고 종로에서 또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의 날짜를 이렇게 잡았고요. 저희 종합반은요. 5월 1일 날 개강을 합니다. 이미 프리스쿨은 시작을 했는데 나 프리스쿨 못 들어서 못 듣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이 종합반 등록자에 한해서는 회계원리 동영상, 기초재정학 동영상 모두 다 열어드리기 때문에 5월 1일 날 참석하셔도 5월 1일부터 시작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5월 1일 개강이고요. 설명회는 4월 28일 날 진행한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면 저희 1차 연계 과정이요. 4월부터 8월까지 2달 빠른 봄 기본 종합반 하고요. 그 다음에 8월부터 9월까지 심화 종합반, 10월부터 1월까지 객관식 종합반, 2월부터 1차 시험 전날까지 스파르타 GS 이렇게 꽉 찬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여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아무래도 종로에 학원이 있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숙소, 여러분 주무시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차피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그 고려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미니텔을 찾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 종합반을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달에 15만 원의 이 미니텔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실제로 저희 학원은 종로에 있고 미니텔은
홍대에 있는데 이 버스를 타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 시설이기 때문에 그 학원 시설 여러분들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달에 1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종합반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지방에 계신 분들은 걱정 없이 올라오셔도 숙식은 아니죠. 이렇게 주무시는 데는 저희가 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2017년 세무사 보험기본종합반 이 설명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